경제 이야기를 아주 평이한 동네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품 한 개에 3,100원 하는 것이 있었다. 예전에. 그때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총 생산은 1,55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8년 말이 되니까 동일한 상품이 한 개에 6,000원 하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값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론 인구도 5,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생산이 3,06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우리 경제는 좋아진 것이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가계의 수입을 생각해 본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벌어올 수 있는 돈이 분명히 늘었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유례 없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은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외국으로부터도 듣고 어디를 가든지 돈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이 많다. 그뿐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 정말 유례 없이 예산을 넉넉하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쓸 돈이 풍족한 것이죠. 그러면 국민은 정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돈이 참 많구나. 부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정부가 우리에게 많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닫힌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동그라미라는 것이죠. 이 동그라미에서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그것을 정부라고 써놓고 나머지 큰 동그라미 부분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 돈이 많다. 그러면 정부의 동그라미가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 동그라미는 그 면적이 좁아집니다. 그것을 닫힌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 돈을 많이 가져갔다. 예산으로 돈을 많이 쓸 거다.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또 세금을 걷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을 그만큼 정부가 가져간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들에게 다 주고 그들 뜻대로 쓰는 것이다. 그 중에 일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을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머니돈 쌈짓돈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이것은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통계 자료를 내놓지요. 그리고 언론도 그것을 가지고 또 보도를 합니다. 국민들이 문자를 잘 알고 숫자를 잘 알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만족스러워 하는데 통계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보았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총 생산이 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숫자가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니까 수입이 늘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죠. 우량 일자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우량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간의 돈이 정부로 많이 들어갔다. 정부가 민간의 돈을 많이 가져가서 정부 뜻대로 쓴다. 민간은 돈을 쓸 줄 모르는가 보다. 이런 것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면 문재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문재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예전엔 없던 걸 자꾸 생산해 내시는 문통의 힘, 놀랍다. 소름 돋는다 정말. 이게 나라야. 이게 정말 나라인 거야.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살맛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영구집권 가자.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국민들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런데 국민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총리, 장관, 여당에서도 전부 나가서 체감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앞에 소개한 그런 숫자를 발표하는 통계청 직원들도 매달 소비하는 식품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액수의 돈을 들고 나가서 장바구니에 채워가지고 오는 물건이 예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런 것이죠. 물론 문재인 영구집권을 노래하는 속칭 봇들, 그들의 식탁도 단촐해지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야기만 나와도 만면에 회색이 돌고 평화를 설파할 때는 영락없는 야바위꾼의 모습입니다. 문재인은 통계상 한국에 돈이 많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번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통계상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진실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국민은 무엇을 근거로 어렵다고 하는가? 그들은 숫자를 가지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없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은 자기들의 장바구니에 담긴 식료품이 점점 똑같이 일하고도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숫자가 커졌다고 영구집권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우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그래도 문재인 입만 바라보고 숫자만 바라보고 정말 돈을 많이 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손이 습득한, 손이 알아낸 정보를 두뇌가 읽어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18년 메릴랜드 대학교의 이언 앤슨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의 내용입니다.
정치적 지식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이해 수준에 대해서 과잉 확신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신이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 그 의식이 분명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자기 스스로 틀려도 틀린 줄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신체가 인식한 것도 남이 말한 대로 그 머리는 따라서 읽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김춘수 시인의 제18번 비가 그것입니다. 공자가 인을 말하고 노자가 천지 불인을 말할 때 개가 달 보고 지저대고 지구가 돌고 도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밤 9시 뉴스 시간에 KBS 화면에 모택동이 평등을 말하고 한참 뒤에 허유 선생이 자유를 말할 때도 한 아이가 언제까지나 울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 참고로 허유 선생은 한국의 아나키스트 하기락 씨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